현대기아가 과연 이 브랜드를 이길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워카 김한용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자동차는 리프모터의 C11입니다. 리프모터 자체도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메이커, 정말 차를 잘 만든다고 하는 메이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리프모터입니다. 퀀텀립이라고 많이 아시죠? 양자점프 벤틀 보셨죠? 네, 양자점프 하듯이 그렇게 딱 점프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의 이름이죠. 폴짝하는 그런 느낌의 자동차 메이커인데 실제로 그렇게 폴짝할 만한 자동차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몇 가지를 보면 완성도가 기존에 있었던 중국차에 대한 선입견을 완전히 꺾어 놓을 만한 그런 완성도를 가지고 있어요. 뒤에 보세요. 캘리퍼라든지 이런 데 형광색으로 되어 있는 거 너무 독일차 같지 않나? 그리고 여기 보면 컨티넨탈 울트라 컨택트 UC6 SUV 저먼 테크놀로지라고 딱 써있네요. 저먼 테크놀로지라고 써있는 의미는 독일 브랜드인데 독일산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 외관을 봤을 때 이 컬러도 굉장히 독특한 컬러잖아요. 컬러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너무 포르쉐인데? 하이엔 짝퉁? 그런 느낌 살짝 들죠. 휠하고 이 캘리퍼하고 요 간격이 손가락이 안 들어갑니다. 새끼손가락이 안 들어가는 정도의 간격이에요. 휠 사이즈도 지금 하나 적은 사이즈 정도 끼울까 말까. 휠 사이즈를 계속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더 큰 캘리퍼를 넣기 위해서예요. 멀리서 봐도 야, 이거 고성능 차인가 보다 이렇게 느껴지도록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형광 그린색을 써서 고성능이면서 친환경 자동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실 만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격을 보면 퍼포먼스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4,40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말이 되냐? 아이오닉5 기본형 가격이에요. 아이오닉5 숏 레인지 가격으로 이 차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거지? 이 차의 배터리는 90kWh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544km. 뭐 우리나라 오면은 거기 30% 제해야 되니까 뭐 한 400km 좀 넘긴 하겠죠. 근데 90kWh가 들어있다니까? 이번에 나온 EV9이 99.8kW. 그러니까 EV9 정도의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차 출력이 500마력이 넘습니다. 500마력이 넘는 퍼포먼스를 어떻게 4,400에 만들어?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잘못 조사했겠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제가 잘못 조사했으면 여기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자, 인테리어 살짝 보도록 하죠. 일단 완전히 작은 차는 아닙니다. 소형 SUV의 형태를 띠고 있는 제대로 된 자동차예요. 오, 실내 고급감 보세요. 이 반짝반짝 하는 거 보세요. 가격대를 생각했을 때 이 가격에 이런 인테리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동식 파노라믹 선루프 갖고 있고요. 소프트 클로징은 없네요. 근데 도어는 네, 이런 식으로 프레임리스입니다. 프레임리스 도어를 갖고 있고요. 오디오도 나름대로 잘 만들어졌고, 그리고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뒷좌석에 앉았을 때 눈에 뭐가 보이는가?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보이잖아요. 이 부분이 잘 보이는데 여기를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면 일단 차가 반은 먹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굉장히 화려하게 크롬으로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놨고요. 야, 이건 진짜 멋지다. 헤드레스트나 이런 것들도 뒤에서 봤을 때 잘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반일체형. EV6 한번 보세요. EV6 요거 플라스틱 사출 막 이상하게 된 거, 그런 것들하고 비교하면 이건 완전히 천상계의 자동차. 야, 시트백의 고급감이 어마어마하고요. 이 시트 자체의 고급감도 거의 독일 자동차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시트백을 갖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게 인조 가죽이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는 인조 가죽이고 여기는 진짜 가죽이에요. 가죽과 인조 가죽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인조 가죽을 잘 만들었는데요. 꽤 우수한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어요. 인조 스웨이드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천장재하고 이 시트백하고의 이 스웨이드 감각을 좀 비슷하게 이렇게 만든 것도 인상적입니다. 잘했네요. 실내 딱 들어왔을 때 그냥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딱 듭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봤을 때 요거 별거 아니긴 하지만 온도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 볼륨 스위치를 뒤에, 오디오 스위치랑 다음 곡으로 넘기기, 이런 것들을 여기다 그냥 붙여놨는데 이 자리에 원래 있을 건 아니죠. 원래는 여기에 리모컨이 따로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안 했고, 그리고 또 조수석 자리를 앞으로 밀어버리는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스위치를 이렇게 한 곳에다 몰아넣은 거, 차가 그렇게 비싼 차는 아니고 좀 저렴이 자동차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만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리프 모터는 굉장히 실용적인 자동차로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실용성, 딱 필요한 것들을 딱 적재적소에 배치하면서 촌스럽게 보이지 않는 거, 그게 이 리프 모터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비아디라든지 이런 차들을 탔을 때 요거는 좀 너무 중국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리프 모터는 어딜 봐도 중국스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건 그냥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가 만들었구나.
뭐 유럽이거나 뭐 미국에서 만들었다고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할 것 같은 그런 자동차로 보여집니다. 팔걸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크롬으로 마감한 거, 밝은 크롬이 아니고 다크 크롬으로 이렇게 잘 처리를 해 놓은 것도 인상적이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크롬의 색깔을 예쁜 크롬으로 잘 마감해 놨어요. 크롬의 톤을 통일시켜 놔서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매치가 좋거든요.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촌스럽지 않게 만드는 거, 이거 어려운 일인데 아주 잘했어요. 그리고 이 컬러 톤을 맞추는 거, 베이지, 보라, 회색, 이런 식으로 과감한 컬러 매치를 했던 거는 어떤 차가 있냐면 롤스로이스가 있습니다. 컬러 매치를 보면 이렇게 보라색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죠. 다른 메이커들은 이렇게까지 가는 메이커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좋다고 하면 괜찮은데 한번 시도했다가 소비자가 외면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거의 모든 메이커들이 그냥 검정색 일변도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적어도 욕먹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가는 게 거의 대부분 메이커인데, 이런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거, 이건 중국 메이커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만큼의 시장이 매년 새로 생기는 시장이잖아요. 매년 2천만 대씩 계속 생기니까. 아니, 이 정도면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할 수 있어, 이걸 좋아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시도를 하는 것 같네요. 뒷좌석 이런 식으로 살펴봤고요. 앞좌석까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네, 도어는 팝업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무선 충전 소리가 뭐 온갖 소리가 다 나네요. 이게 무선 충전 패드가 여기 있고요. 누르면 네, 여기에 수납 공간이 간단하게 있고요. 컵홀더 이렇게 수납 공간 안쪽으로 조금 더 있네요. 전체적으로 차가 그냥 무난무난합니다. 특별히 뭐 굉장히 화려하다거나 이렇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또 의외의 부분이 또 이게 이렇게 있네. 테슬라하고 똑같은 게 또 있어요. 샤오펑도 이건데 이것도 샤오펑하고 너무 비슷하고, 중국 자동차들이 서로 굉장히 닮았습니다. 너무 벤츠고, 왼쪽에 와이퍼 스위치 있는 거 이것도 벤츠잖아요. 테슬라에서도 벤츠 거 그냥 갖다 쓰는 것처럼 이것도 그냥 벤츠 걸 갖다 썼습니다. 같은 제조사가 똑같이 만들었어. 벤츠는 이걸 만들어서 특허도 안 냈나? 아무튼 굉장히 똑같은 메이커들이 꽤 있습니다. 전진할 때 D, 후진할 때 R,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 ACC,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 이것도 똑같네요. 뭐 잘 만들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진 버튼, 블랙박스에 저장하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는 뭐 했을까? 아마도 뭐 사고 나는 경우에도 쓰겠지만 신고할 때 쓰지 않을까? 야, 너 신고! 이러면서 딱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어댑티브 크루즈,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하는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자동 주차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360도 서라운드 뷰도 제공을 합니다. 이 정도 되면요, 여기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더 뛰어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디스플레이가 조수석에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수석에서도 이렇게 따로 내비게이션을 세팅할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제공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조수석에 붙이는데 얼마쯤 들까요? 요즘 디스플레이 어마어마하게 쌉니다. 이렇게 작은 디스플레이 얼마 하지도 않아요. 조수석에 하나 더 달아주지. 그거 달아줘야 이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여기 인테리어에다 가죽으로 도배한 것보다 훨씬 더 고급차로 보여요. 오디오에서 자꾸 짜증나. 별거 아닌데 여기 오디오에 지금 뭐 브랜드 뭐 써있어요? 리프 모터라고 써있습니다. 브랜드가 없어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리프 모터인데도 왜 사운드가 이렇게 좋은 것인가? 그럼 우리나라 메이커들 뭐 이것저것 다 달고서 왜 오디오가 그 정도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지금 4천만원짜리 차예요. 그녀가 왜 4천만원짜리 차에 있는 오디오하고 우리나라 8천만원짜리 차에 있는 오디오하고 비교했을 때 이 4천만원짜리가 지금 더 좋게 들리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일단 우퍼가 빵빵합니다. 가슴을 땅땅 때려주는 정도의 이런 우퍼를 보여줘요. 아니, 이 정도는 돼야지. 이건 진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인데 왜 우린 이게 안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죠.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쯤에서 생각되는 게 있습니다. 이 차 왜 이렇게 싸지? 리프모터 뭐 사실 중국에서 한 6위 정도 되는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이 위로 중국엔 브랜드가 엄청 많습니다. 뭐 가장 넘버원 비아디 있죠, 샤오펑도 있죠, 니오도 있죠, 니오토 있죠, 우링 있고, 그 다음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는 그냥 뭐 그렇게 잘 나가는 브랜드는 아니지 뭐 하는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하고 현대기아차하고 비교했을 때 현대기아가 과연 이 브랜드를 이길 수 있을까? 이 차가 지금 4,400만 원인데 현대기아가 여기서 4,400만 원에 차를 내놓을 수 있을까? 이 차는 지금 EV6 GT급이거든요. 그럼 EV6 GT를 4,400만 원에 내놓을 수 있을까? 당연히 못 내놓죠. 당연히 못 내놓고, 중국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정말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가 발전돼야 될 텐데요. 일단 인테리어의 고급감 빨리 조속히 회복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디스플레이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디스플레이를 정말 좋아해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디스플레이 크다고 해서
싫어하는 분 보셨어요? 디스플레이가 몇 인치냐에 대해서 12.3인치냐 10.25인치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인데 이만큼 키워야죠. 우리도 이만큼 키워야 됩니다. 디스플레이 달아야죠. 디스플레이 더 달아야 돼요. 지금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훨씬 더 많이 달아야 되고요. 그런 것들 봤을 때 요즘 중국 자동차 회사에서 배울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폐쇄된 도로에서 간단하게 짧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360도 서라운드 뷰 됩니다. 이거 당연히 되지. 화질은 조금 떨어지네요. 근데 디스플레이가 일단 크니까 이게 좀 시원시원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360도 잘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샤오펑이 이거는 조금 더 앞서는 것 같기도 하네요. 내가 필요한 거를 조금 더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뷰도 나와요. 이런 식으로 양쪽 바퀴 옆에 얼마나 공간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 앞을 보여주는 거, 뭐 이렇게 보여주는 거, 뭐 이렇게 360도에 동시에 또 두 개의 뷰를 더 제공하는 거, 이런 걸 540도 뷰라고 한다고 해요. 360도에서 두 개 더 동시에 보여주는 뷰가 필요하죠. 우리나라도 사실 없진 않은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붙여서 샤오펑처럼 그렇게 보여주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딱딱하네요. 리프는 조금 딱딱한 느낌이 있고요. 540마력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게까지 막 강력한 느낌은 아닌데요. 신기하긴 합니다. 신기하긴 해요. 이게 어떻게 이런 가격에 나올 수 있는가. 물론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겠죠. 내구성이라든지 이 차가 정말 오랫동안 탔을 때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주행거리는 잘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테스트해 볼 방법은 없어요. 지금으로는 우리가 테스트할 길이 없죠. 왜냐하면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제가 시승하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제가 시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스펙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스펙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스펙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도 해줘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중국에서 6위하는 자동차 브랜드가 이 정도를 만들어낸다는 건 진짜 너무 놀랍네요. 지금까지 리프모터스 C11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는 중저가 자동차에 속하기 때문이죠. 소형 SUV 전기차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코나 같은 차예요. 근데 코나가 이렇게까지 훌륭하다면 저 당장 코나 살 겁니다. 이 정도의 훌륭한 자동차를 만들어낸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에 와서 이 차와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두렵게 느껴지기도 했고, 우리가 나아갈 길이 어떤 곳인지를 바라보게 하는, 우리의 현 위치를 느끼게 하는 그런 충격적인 자동차였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중국 자동차나 중국 물건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런 자동차들 직접 보게 되면 더 이상 그런 말은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중국이 전기차에 있어서는 우리를 이미 추월했고 거리를 점차 벌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오닉5나 EV6 같은 그런 정도의 자동차를 만들어서는 중국차와 경쟁해서 이길 방법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중국에서는 당연히 어렵고, 이 차 당연히 중국에만 있을 차가 아니죠. 미국,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수출될 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렴한 차를 이렇게까지 잘 만든다고? 근데 앞모양은 조금 못생겼네. 이 엠블럼도 굉장히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엠블럼이죠. 리프 모터스니까 리프의 LP인가 봐요. 뭐 이렇게 굉장히 고급스지진 않은데 4천만 원대는 말이 안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대단하네.